먼저 이제 뇌종양을 치료할 때 우리 앞에서 권정택 원장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수술이 가장 중요한 그런 치료법이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다른 치료들도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수술 외에 저희가 보조적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화학 치료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시행되고 있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수술할 때 이 병이 뭔지를 좀 봐주시는 병리 선생님, 또 진단에 필요한 여러 것들을 봐주시는 우리 선생 그 다른 이제 그 영상적인 검사들뿐만 아니라 치료 이후의 재활이라든지 또 이제 그 정신의학과의 도움도 받아서 환자분들이 치료 이후에는 원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통합 진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사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럼 먼저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오시면 요즘은 좀 덜해지셨는데 대부분 많이 걱정하시고 이 치료를 받으면 뭐 내 몸에 크게 이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는 방사선에 일부 노출이 돼 있습니다. 저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실제는 자연 방사선 비율이 훨씬 많고요. 저희가 비행기를 한번 타도 방사선이 노출되고 또 이렇게 먹는 음료에도 일부는 방사선이 조금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료 엑스레이를 한번 찍으신다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다 방사선에 노출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산업체에서도 굉장히 방사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방사선은 이렇게 일상생활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외부에서 오는 그런 이런 땅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그런 방사선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공기 중에도 일부 섞여 있을 수가 있고요. 먹는 음식에도 일부 방사선이 섞여 있고요. 다음. 그리고 또 의료용, 공업용, 이런 생명자원 이런 거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또 실제로 우리 산업체에서 그 비파괴 검사라고 해서 이게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강도가 있는지 이런 걸 검사할 때도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산업체에서도 방사선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방사선은 우리 되게 이제 뉴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건강에 해롭다라고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방사선은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거죠. 이게 물론 잘못 사용됐을 때는 우리에게 해로움을 줄 수 있지만 사실 잘 사용됐을 때는 우리한테 굉장히 이로움을 줄 수가 있는데 의료 방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방사선도 방사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치료에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진단에도 이용을 하고 치료에도 이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점을 얼마나 전문가에 의해서 잘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겨주시면. 근데 이제 방사선 우리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도 그거잖아요. 그 일본의 그 처리수가 이제 그 방출되는 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혹시 내가 마시면 내가 그 생선이나 이런 거 먹으면 혹시 방사선에 노출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제 실제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은 사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네. 근데 이제 방사선에 노출이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방사선이 내 몸에 와서 나쁜 영향을 주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는 방사선에 피폭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아무런 누군가의 조작이 없이 거기 노출이 되는 건데요. 음식을 통해서 몸으로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보통 내부 피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부에서 어떤 방사 선원이 있어서 거기에 노출이 되는 거를 이제 보통 외부 피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걱정이 되고 있는 음식을 통해서 피폭이 되는 건 내부 피폭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시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피폭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굉장히 정교하게 컨트롤된 기계에서 정밀하게 방사선을 쏘게 되고요. 그게 저희가 원하는 부위에만 집중 치료를 하게 되고 다른 정상 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두에 제가 방사선을 잘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좀 오해하지 않게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 그 환자분들이 방사선 치료라고 이제 말씀 안 하시고 방사성 치료 아니면 방사능 치료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굉장히 헷갈리시죠, 이 용어들이. 저도 맨 처음 이 방사선을 접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헷갈렸는데요. 오늘 제가 조금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전구가 있으면 전구에서 불이 날 때로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이제 방사성 물질이라는 거에서 방사선이 나옵니다. 방사선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방사선은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입니다. 광선, 광자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흐름, 에너지의 흐름 자체를 방사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방사선을 내는 능력, 방사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의 텀이 되게 다른데, 방사선 치료는 방사능 물질이나 이제 방사성 물질이 이제 내는 그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부분 방사선 동위 원소에서 나오는 그런 그 능력을 방사능, 그리고 방사성 물질, 그러니까 방사선을 내는 물질 자체는 방사성 물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너무 복잡하실 텐데요. 그냥 방사선 치료다, 방사능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성 치료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사선이라는 거는 넓은 의미로는 에너지를 가진 입자 혹은 파동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희가 치료에 이용하는 건 이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진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의미하는데요. 치료용 방사선에는 저렇게 X선, 뭐 감마선, 전자선, 양성자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저희들이 그 전리방사선이라는 거를 방사선 치료에 보통 이용하게 되고요. 위에 있는 것처럼 중성자, 양성자, 전자선, 중입자, 감마선, X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방사선 치료에 사용을 합니다. 저희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행했던 방사선 치료는 주로 저 감마선이라는 것과 X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치료를 많이 했어요. 네, 최근에 뭐 언론이나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뭐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방사선의 한 종류인 거고요. 그 입자 방사선이라는 새로운 그런 좀 방사선의 좀 또 다른 종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에는 사실 저렇게 위에 6가지 종류의 방사선을 보통 이용하고요. 우리 보는 일반 가시광선도 사실은 방사선의 한 종류거든요. 그리고 라디오파도 방사선의 한 종류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의료로는 이제 많이 뭐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사선 치료에는 사용은 하진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이제 저희 방사선 치료에 주로 사용하는 X선에 대해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각 그 X선과 그 감마선 뭐 이런 방사선 치료에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들은 갖고 있는 그 특성에 따라서 물질을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뭐 양성자라고 지금 있는 게 여기 프로톤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양성자인데요. 저게 이제 양성자 치료에 사용하는 그 방사선이고, 위에 이렇게 그래프처럼 되어져 있는 것이 그 X선이 지나가는 길인데요. 저렇게 조금 15MV라고 되게 좀 더 에너지가 높은 게 몸속으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저렇게 종양이 어딘가에 위치해 있을 때 방사선을 잘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방사선이 침투를 해서 들어갈 때 종양보다 오히려 정상 조직에 종양이 없는데 많이 떨어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방향이 아닌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짜게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이제 한 방향에서 쏠 때는 아까처럼 그 방사선이 분포가 되겠지만, 여러 방향으로 쏘게 되면은 종양에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방사선 치료 기술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점점 더 저렇게 좀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생겼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그
그 양성자와 중입자 같은 경우는 X선과는 또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이 두 가지 방사선언은 피부를 통과할 때 조금 훨씬 높은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통과를 하지만 종양 깊숙하게, 몸속 깊숙하게 방사선이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브래드 피크라고 영어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블럭이라는 걸로 잘 깎아서 몸속 깊숙이 있는 종양에 원하는 방사선을 많이 갈 수 있도록 좀 조절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최신 방사선 치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이게 유리한 거는 조금 더 몸속 깊숙이 있는 그런 종양 선언에 여러 방향이 아닌 한 방향이나 두 방향에서만 방사선 치료를 해도 이제 치료 효과를 조금 높일 수 있고, 또 장점은 우리가 원하는 종양 뒤쪽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관이 있어서 방사선을 거기에 별로 주고 싶진 않을 때는 이 방사선언이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치료한 예인데요. 우리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든 새로 나온 게 좋잖아요. 우리 스마트폰도 새로 나온 게 더 좋고 TV도 새로 나온 게 더 좋으니까 이제 무조건 새로 나온 거니까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X선 여태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50년 넘게 치료했던 X선이라는 방사선 치료 그 선언과 양성자나 중입자 같은 경우는 이게 똑같은 방사선인데 갖고 있는 특성이 조금 다른 겁니다. 이 특성을 방사선 치료를 하는 저 같은 의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유리한 종양이 있고 유리하지 않은 종양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암에 내가 이제 혹시 방사선 치료를 받을 기회가 생기셨고 그러면 무조건 최근에 나온 치료로 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히려 새로 나온 중입자라든지 양성자로 치료를 했을 때 더 결과가 안 좋은 그런 종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X선으로 할 때 더 효과가 좋거나 아니면은 더 이제 조금 잘 쉽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종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을지는 저희 방사선 치료하는 의사들한테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X선 많이 갖고 있는 또 굉장한 큰 장점이 있고, 중입자나 또 양성자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 두 개가 서로 장점이 서로의 단점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거의 단점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사선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이렇게 환자분들이 저희 잘 의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X선과 관련된 그 의료적인 정보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가 잘 갖춰져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의 95% 이상은 다 X선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십니다. 굉장히 소수의 환자분들만 양성자나 중입자로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의료 정보는 아직도 지금 생성이 되고 있는 중이고 데이터들이 아직 쌓이고 있는 중이라 어떻게 보면 신약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이신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치료는 저희 의료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그런 방사선을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사선으로 그럼 어떻게 암세포를 죽이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방사선이 뭐 이런 무슨 총처럼 가서 암세포를 꽝 해갖고 딱 죽여버리는 그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암세포의 DNA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NA를 공격을 하게 되면 세포가 이제 에이팝토시스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없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이제 분열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보통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물이나 뭐 산소 같은 거를 만나서 프리 레디칼이라는 걸 생성을 합니다. 그게 DNA에 고착이 되면서 보통 셀 데스, 그러니까 암세포가 죽게 유도를 하게 됩니다. 다음. 근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세포는 그러면은 영향이 없나요? 정상적인 세포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암세포가 훨씬 더 방사선에 민감하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방사선에 맞아도 정상세포는 덜 죽고 암세포는 더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저희가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네. 이게 저희 병원에 설치되어져 있는 선형 가속기라는 X선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사선 치료 기계이고,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저런 식으로 이제 기계에서 방사선이 나와서 뇌종양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저희가 아까 방사선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방사선이 저렇게 그냥 나오기만 하면은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블럭이라는 걸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만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게 저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종양에는 방사선이 나가지만 그 주위에는 방사선이 가지 못하도록 블럭이라는 거를 옛날에 저렇게 사용을 했고요. 요즘은 저런 다이업 콜리메이터라고 해서 기계 자체에 블럭이 있어서 그걸로 컴퓨터로 조절을 해서 저희가 치료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요즘은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라는 거를 해요. 이거는 방사선 치료의 한 방법인데, 옛날에는 저렇게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한 빌드가 있으면 그 빌드 전체의 방사선을 똑같은 양을 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렇게 다음 사진에 있는 것처럼 픽셀을 하나하나 잘라서 강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데는 100을 주지만 또 원칙 방사선이 조금만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데는 10만 줄 수도 있는 거죠. 저런 식으로 이제 강약을 한 똑같은 필드라도 강약을 조절해서 하는 거를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라고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저렇게 하나의 필드여도 굉장히 다른 모양으로 다이업 콜리메이터가 움직이면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이 비디오는 원래 아까 앞쪽에서던 다이업 콜리메이터가 움직이는 걸 좀 보여드렸던 건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현재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라는 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특히 뇌를 이제 말씀드리면 뇌종양 중에는 2차성 뇌종양이라고 해서 어딘가에 암이 생겨서 그 암이 뇌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전체 뇌를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전체 뇌를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3차원 방사선 치료를 이용을 해서 일부분만 치료를 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스테레오탁틱 라디오 서저리라고 해서 방사선 수술이라고 해서 정말 병이 있는 그 자리만 이렇게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와 범위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이제 정의 방사선 수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아까 전에 우리 권정택 교수님께서 수술을 할 때 내비게이터를 이용해서 병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랑 원리는 조금 비슷한데요. 저희도 이제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그 자리에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방사선을 쏴서 그 종양을 태워버리는 그런 치료를 하는 거를 정의 방사선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사진은 감마나이프라고 하는 사진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겠어요? 네. 저희 병원에서 갖고 있는 X선으로 있는 라인악으로도 정의 방사선 수술이라는 거를 이렇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양성자나 중입자 치료로도 이렇게 치료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이때도 이렇게 좀 이제 좀 중요한 숨내라고 얘기하는 이제 생명과 관련된 그 부위 근처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양성자 치료가 조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뇌종양일 때 언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우선 뇌종양이 진단됐다 그러면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고려하는 치료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수술을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수술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나이가 너무 많으시거나 아니면 과거에 심장병을 앓으셨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 있으셔서 마취가 좀 어렵고 이제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못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뇌종양인데 수술을 한 이후에 뭔가 이제 조금 부작용이나 이런 거가 좀 크실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우리 권정택 교수님이 보시고 이제 수술을 했었을 때 조금 이렇게 불이익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 그 다음 차선으로 고려되는 게 방사선 치료입니다. 차선으로 고려되는 이유는 수술에 비해서 아무래도 완치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제 옛날에는 수술을 못하면 무조건 치료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고 방사선으로 2차적으로 이제 치료는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방사선 치료를 해서 또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술이 불가능한 뇌종양이나 아니면 수술을 분명히 했는데도 다 제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의 굉장히 중요한 기관과의 종양이 이렇게 있는 경우 좀 제한적으로 제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그 남아있는 종양에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간혹 이게 너무 악성이어서 정말 깨끗하게 잘 떼었지만
다시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암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굉장히 잘 했어도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좀 권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그럼 왜 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해서 완치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혹시 이제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 방사선으로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양성종에 가까울수록 방사선으로 완치가 더 잘 돼서요. 1차적으로는 완치를 위해서 하고요. 2차적으로는 방사선 치료를 해서 종양이 커지는 거를 억제하고 나빠지는 거를 억제를 해서 환자분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는 걸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2차적으로는 종양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두통도 있을 수 있으시고 여러 가지 신경 증상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병이 호전되면은 그 증상들도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2차성 뇌종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머리에 뇌종양이 생긴 게 아니라 몸의 다른 부위에 암이 생겼는데 전이가 뇌로 오면서 이제 생기는 그런 걸 2차성 뇌종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경우에도 이제 가능한 경우는 수술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증상을 완전 해소하지만 굉장히 여러 개, 조금 1cm도 안 되는 것이 뇌에 막 10개, 20개 이렇게 있는 경우는 그걸 다 따라가면서 수술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뇌를 치료하거나 부분뇌를 치료하더라도 방사선 치료로 보통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요. 또 한 개, 두 개밖에 없지만 다른 부위 이렇게 몸이 좀 별로 좋지 못해서 수술을 못하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 몸에 다른 암들이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실은 수술을 해서 뇌에 있는 걸 하나 떼어내고 난 다음에도 또 다시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방사선 치료의 장단점을 얘기할 땐 보통 이제 수술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방사선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수술을 했었을 때 수술을 하면 이제 마취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생기는 뭐 출혈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사망이라든지 그런 위험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자체를 제거하는 과정이 아니라 장기는 그대로 놓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장기가 가진 어떤 특성들, 그런 개들이 기능 같은 거는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방사선 치료는 제가 1차적으로 무조건 수술을 고려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방사선 치료는 효과를 100%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암종에서는 90% 이상 완치가 됩니다. 방사선 치료로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 10분 치료하면 한 분은 완치가 안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어쨌건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종양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찬스가 있으신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는 모든 환자는 우선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수술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통 방사선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요즘은 병이 있는 부위에만 저렇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도 방사선 수술이라는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하는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은 방사선 치료를 할지 말지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지 저희들이 이제 보통 환자분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모의 치료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치료할 부위를 결정하는 과정이고요. 머리 쪽을 치료할 때는 마스크를 만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정밀하게 치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혹시 중간에 이제 사고가 발생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저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굉장히 정밀하게 보통 방사선 치료를 계획하게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네, 그런 다음에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번씩 보통 치료를 합니다. 뇌종양은요 저희가 수술 후에 한 분은 한 5주가량 아니면 이제 완치 수술을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6주에서 7주 정도 하게 되고 이제 고식적 방사선 치료라고 전이가 있는 환자분들은 좀 짧게 시행을 하고 방사선 수술로 시행하는 경우는 오히려 더 짧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치료 중에는 저희가 수시로 환자분들 면담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치료가 잘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서
병이 괜찮은지, 뭐 재발은 하진 않는지, 뭐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걸 관찰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 부작용 하면은 이제 머리 치료하면은 전신이 다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보통 방사선 치료는 치료 한 대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뇌를 치료하시는 분들은 뇌에만 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제 머리카락은 좀 빠지실 수 있어요. 뇌 치료하시는 분들은. 근데 보통은 다시 나는 거니까 너무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뇌 종양이 위치하고 있던 그 자리가 그 자리에 뇌가 감당하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방사선 치료 중에는 뭐 긍정적인 생각하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드시고 잘 쉬시고 그렇게 하시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으십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에 대한 뭐 잘못된 상식이라고 제가 몇 개 했는데 뭐 방사선 치료하면 머리카락 빠집니다. 다른 부위 하면 안 빠지는데 뇌 쪽은 저희가 치료하면 머리카락이 좀 빠지실 수 있으시고요. 방사선 치료는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렇지는 않고요. 요즘 기술이 좀 발달해서 2번, 3번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보통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양성자나 중입자가 사실 2차 치료는 3차 치료 때 훨씬 더 유리하게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과 치료나 수술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방사선 치료 영역과 겹치지 않으면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 방사선 치료 받으면 내 몸에서 이제 방사선이 이렇게 쏴져서 내가 손자나 뭐 이렇게 딸이나 뭐 다른 자녀들한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흩어지는 방사선이고 이제 방사선이 들어와서 종양에만 영향을 주고 없어지는 방사선이라 내 몸에는 방사선이 남아있지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이 다른 이차암을 유발한다? 이것도 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이차암에 대한 보고는 방사선 치료 받고 나서 20년 이후에 보통 생긴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많이 조금 조절되지 않는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나왔던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실은 이제 방사선 치료 때문에 치료를 받고 생기는 이차암에 발생하는 비율은 저희가 1000분 치료하면 1분 나올지 말지 한 정도 비율로 굉장히 낮은 정도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받으면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방사선 치료 중에는 이렇게 아기를 갖는 게 별로 좋지 않아서 저희가 방사선 치료 끝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난소 쪽에 방사선이 조사되지 않으면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아기를 가지시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